방송이 먹방과 함께 SNS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또 트렌드고 문화로 자리를 잡혔습니다. 네. 프랑스 언론이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식탐을 관함하는 푸드 포르노라고 했대요. 남이 먹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먹기 전에 꼭 사진을 막 찍어서 먹지 마, 잠깐만 이렇게 해서 찍잖아요. 그게 외국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아 진짜 되게 싫어요. 우리는. 뭐 어떤 그렇게 그 사진 뭐 먹기 전에 찍는 특히 셰프들이 요새 그걸 너무 심해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지 말라고 이런 표시도 있고. 프랑스에서는 먹방 같은 문화가 아예 없는 거죠. 먹방도 이해 안 가요 우리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네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은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먹을 때 있잖아요. 남한테 진짜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가 먹었던 거를 음식을 이렇게 가리면서 먹어요. 일본에서는 약간 유행이 지난 것 같았죠. 2000년도에는 이제 푸드파이트라는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주제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었고 심야식당이라는 뭐 드라마도 있고 그게 완전 심야식당 완전 대박 났고 이제 영화까지 되고 그런 드라마였는데 고독한 미식가도 있고. 고독한 미식가.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먹방이 많고 그리고 많이 먹는 먹방 선수권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맞다, 뭐 스시 많이 먹기, 네, 뭐 스시 많이 소바 먹기, 뭐 라면 많이 먹기, 카레 많이 먹기 그런 걸 하면서 그때 이제 갸르소네라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키도 조그마고 되게 작은 분인데 어깨를 많이 먹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유명해져서 약간 연예인 뭐 타렌트 같은 거 이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먹방 같은 문화가 없다고 해서 이제 음식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게 그 음식에 대해서 자기 포크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못 먹는 만큼 잘 먹는 만큼 이제 무덤 빨리 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재료에 대한 집착 같은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 못생긴 야채도 먹자 그것도 되게 건강에 좋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안 이쁜 당근들이 막 원래 다리 하나였는데 막 다리 3개 나오고 막 위에다가 좀 동그랗게 머리 동그랗게 이런 것도 몸에 좋다라고 나왔었고 먹는 거에 대해서보다 좀 재료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요리하는 거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푸드 포르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 음식 문화랑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 관련해서는 제일 싼 값에 제일 극단적이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맛을 선호해요. 그래서 Man vs. Food라고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계속 전국을 이렇게 일주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상한 음식들 먹어보면서 내가 이거 먹어야지. 왜냐면 레스토랑에서는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뭐뭐를 이렇게 제공한다, 무료 제공한다. 되게 이상한 문화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헨리 밀러라는 미국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케찹이나 머스타드, 타바스코 칠리 소스 등 음식의 원래 맛을 없애는 양념을 뿌리기만 하면 미국 사람은 쓰레기라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당연히 우리는 쓰레기를 막 먹지는 않지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식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는 있어요. 그게 포르노일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음식 문화가 돼버려요. 아까 그 동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를 사람이 자는 거랑 보는 게 똑같아요. 그 러시아 말로 когда ем я глухонем이라고 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먹을 때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집중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면 여기도 집중이 안 되고 얘기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먹방이 진짜 이해가 안 가겠구나.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대화를 좀 안 해요? 식사 시간에? 안 해요. 혼나요. 혼내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는 음식의 오롯이 즐거움이 대화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주는 토론, 얘기가거든요. 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 안 하면서 먹는 밥이 더 맛없어요. 되게 문화가 다르네. 먹으면서 신경이 돋는다. 그사냐는 어떤? 저희 이태리 사람들이 뭐 먹는 거 진짜 문화랑 너무 섞여 있어서 먹는 거 관련 속담이 엄청 많아요. 어떤 거 있죠? 한글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너 빵처럼 착하다. 왜냐면 착하다는 말이랑 맛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 쓰니까. 그래? Sei buono come il pane. 나 빵처럼 착하다.
아니면 뭐 버터처럼 부드럽다. 버터 왕자. 굴처럼 다정하다. 이런 말. 굴처럼 다정하다. 굴처럼 다정하게 약간 비린내. 비리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모든 모임에 껴있는 그런 약간 줄리안 같은 사람 여기 저 있고 저기서 서 있고 너 파슬레이 같다. 파슬레이 같고 아니면은 너 마카로니 위에 치즈 뿌리는 거랑 똑같다. 무슨 거예요? 이거 왜냐면 원래 마카로니 원래 맛있는 건데 네. 치즈 뿌리면 딱 맞아. 딱 그 맛이야. 완벽한 건데 활용 점정인 거야. 그렇지. 마카로니에 치즈 뿌리는 거. 이렇게 한국에서도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런 거. 우리도 똑같은 말 있어요. 내 빵에 내 폴레인다. 왜냐면 저희 이렇게 주식이 중부랑 남부에서 빵이고 북부에서 폴레인타라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런 건데 네. 이거는 빵도 아니고 폴레인타도 아니다. 되게 비슷하다. 진짜 죽도 밥도 아니다. 똑같다. 우리 죽도 밥도 아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 속담 책 봤는데 한국에서도 되게 음식에 대한 속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진짜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아요. 야, 진짜 이렇게 나온 김에 딱 지금 분위기 아닌가요? 각 나라의 전통식이나 가정식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많이 자료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본인 나라의 전통식, 가정식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들이 전국적으로 먹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 있어요. 몇 가지. 하나는 물론 빵이랑 피자고 모든 지역에서 먹고 하나는 파스타예요. 파스타. 파스타 정말 모든 지역에서 먹고 파스타가 근데 너무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스파게티만 알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 fusilli, penne, farfalle, rigatoni, sfogliatoni 뭐 너무 많아요. 다 면 이름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리고 아페타티라고 하는데 말린 고기예요.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육포? 사람들이 살라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살라미. 지금 살라미는 아페타티 300개, 400개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몰타델라, 브레자올라, 코파 부위에 따라서 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페타티 잘 만드는 집이 있어요. 강 옆에 있는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러면 지하에서 강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숙성 굉장히 거기다 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벨기에 왕이랑 모나코 프랑스 왕이랑 그리고 영국 왕 거기 셰프들이 다 이들이 와서 그리고 진짜 제가 보고 되게 부댔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확실히 이태리는 자부심이 있네요 음식이.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럼 이탈리아 얘기했는데 프랑스 자존심 또 세워 봐야죠. 왜 베개 건너가세요, 형? 와플밖에 없다니까요. 돌다 올게요. 베개 와플 마스터라. 자신 있으면 지금 바로 하시죠. 자신 있어요. 오케이. 보나마나 감자. 보나마나 감자. 이게 감자야? 이게 감자야? 설마 보나마나 감자를 감자 들어가 있는 감자만 있지 않아요. 감자랑 와플이지. 감자 사이드 메뉴. 감자랑 와플. 와플에 감자 꽂은 거. 다 씹어봤어. 많네. 이 벨기에 대표 음식인데 물프리트. 알았어. 원래는 솔직히 여기 사진에 하나 빠졌어요. 원래 물, 프리트 그리고 비에르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주까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화이트 와인 사용해가지고 비린내 좀 빼고 없애고. 바다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세렐리라든가 조금 이용해가지고 그 약간 담백한 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국 홍합하고 좀 다르게 통통해요. 그리고 약간 색깔이 금색 같이 이게 딱 두껍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먹었던 홍합 뚜껑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서 먹는 거거든요. 어제 벨기에에서 이제 집게로 감자 와플 말고 이제 홍합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 박수! 사실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 소개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고향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행복하다. 뭐야? 이게 뭐예요? 버프 보르기뇽. 버프 보르기뇽이라는 음식인데 소고기? 오랫동안 이렇게 소고기를 굴어서 버섯도 넣고 그리고 야채도 넣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날 먹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 집 가면은 초대 받으면은 그때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잡채 같은 거. 네. 그리고 프랑스 얘기하면 디저트죠. 디저트. 아 이건 뭐야? 타르트. 그래. 따뜻한. 그리고 여기 religieuses, 크레프.
사실 그 타흐트보다 조금 더 특별한 역사 있는 거예요. 타타 자매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타흐트 할 때 이렇게 그 부모님 잊어버렸어요. 아 내가 잊어버렸다 그런 생각했을 때 다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타흐트보다 조금 더 다르고 크레페 다 아시죠? 크레페. 좀 맛있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레페.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레페 다 알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지금 다 먹어봤고. 아니 로빈 설명하는데 제일 힘들어한 게 장현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 지금. 아 몰라? 모르죠 지금. 아니요, 사실 저 지금 타일러 걱정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타일러 뭘 소개해야 걱정 마요. 아 그래? 아 미국 음식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음식 햄버거. 미국 음식 뭐가 있지? 미국 음식 뭐가 있어? 특히 들어온 음식들이 많은데 정말 고유 미국의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있다면 흔히 아침에 먹는 시리얼. 그런데 시리얼. 아 정말로. 시리얼이요? 잠시만요. 잊고 있었어요. 완전. 오 마이 갓. 메시포테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슬리가 빅랜드 거잖아. 진짜 그거는 이게 미국 들은 음식이라고? 얘기인데요. 이건 시리얼의 유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라놀라예요. 그라놀라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놀라. 유럽인들은 뮤슬리라는 거를 이제 먹거든요. 그거 뮤슬리랑 되게 비슷한 거지만 뮤슬리는 원래 굽지도 않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어서 그걸 이제 덩어리로 나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라놀라는 특허를 낸 사람이 켈럭이었는데 켈럭은 그 뒤로 자기가 그라놀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낸 거를 가지고 그거를 상자에 넣고 박스 시리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미국 사람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아침에 시리얼이라는 거를 먹게 된 거예요. 진짜 짱이야. 다일러 대단하다. 역사 이런 거는 사실 듣고 싶지 않은데 무슨 맛인지 좀 특별하냐 이거. 그냥 무슨 맛인 특별한 맛인지 옛날에 그 먹다가 마지막에 남은 그 달콤한 근데 그거를 먹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넣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갓짠 오렌지 주스를 넣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렌지 주스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트는 너무 맛있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진짜? 저 초딩 입맛이라 그 약간 달짝지근한 요거트는 모르겠는데 완전 플레인 요거트 아니에요? 그쵸? 완전 플레인 요거트를 쓰는데 네, 러시아도 약간 특이한 게 있고요. 일단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요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국물이 있는 거, 2차는 무조건 메인 요리, 3차는 이제 디저트.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러시아 원래는 추운 나라이다 보니까 모든 음식이 갑자기 다 나오면 먹기 전에 식으니까 이거 차례차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유래가 러시아고 나중에는 그거는 프랑스 셰프를 뺏겨서 프랑스를 통해서 유명해진 건데 원래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거 아닌 거. 그게 음식 아니잖아요. 아니 들어보고 우리가 비판합시다. 자 러시아. 네, 일단은 뭐 요리 종류가 되게 많지만 뭐 예를 들어 1차에 수프에 말하자면 이게 보르쉐라고 하고 보르쉐? 아 버르시. 네, 그 빨간 비트를 삶아서 배추, 감자, 뭐 당근 이렇게 다 넣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이랑 이렇게 삶아서 먹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크림이에요? 이거는 사워 크림. 사워 크림. 이렇게 녹색이랑 파슬레라든가 이거는 뿌릴 수도 있고. 파슬리 이제 안 끼는 데가 없어. 안 끼는 데가 없어. 이거는 되게 맛있고. 이게 시큼해하지 않아요? 시큼하지 않아요? 시큼하진 않아요. 네, 시큼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2차로 나오는 게 제가 좋아하는 멜로프스라고 하고. 양배추찜 아니에요? 배추김치 아니야? 이거는 안에서 밥이랑 민스트 고기랑 이렇게 섞어서 배추에다가 싸요. 양배추에 써. 양배추에다가 싸요. 이거 메인 밀이에요 이게. 네. 양배추 고기 쌈이네. 그렇죠. 쌈밥 같은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디저트로 나오는 게 뭘 먹었다고 디저트 벌써 먹어요? 팬케이크를 좀 밥을. 그러니까 이거 팬케이크인데 감자전 아니야 감자전? 햄꼬치 아니에요 햄꼬치? 돼지 껍데기 아니에요? 담요. 네, 팬케이크인데 특히 미국 팬케이크랑 많이 다른 게 아주 얇아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레페 아니야? 엄마들 아니야. 크레페보다 더 얇아야 돼요. 아니 이게 딱 봐도 크레페보다 두꺼운데.
저거 알베르토 입술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아니 어쨌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뭐 말 나온 김에 배워볼까요? 맛있다는 말 표현? 그래. 우리 말 배워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요. 각 나라 맛있다. 뭐 이탈리아. 맛있다 그냥 buono라고 하고 buono. 부어노. 아주 맛있다 buon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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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uonissimo. 보너시모. 이거 이렇게 하고요. buonissimo. 그러면 어느 정도 맛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거는 그냥 buono는 하면 맛있다. 이거 buonissimo. 양식 보너시모. 진짜 맛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우리 지역에서 è un boccone da prete라고 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신부님의 한 입. 왜냐면 옛날에 신부들만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돈 있으니까 서민들이 이거 신부님 먹는 거다. 신부님 한 입이다. 신부님의 한 입. 그럼 보통 이렇게 해줬어요. 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해요.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너시모. 진짜 살면 è fantastico.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해요. 자, 불어도 한번 해볼까요? 불어. 젊은 사람들이 c'est trop bon. 아주 너무 대박 맛있다. c'est trop bon. 세트호모. 너무 맛있다는 거. 너무 맛있다라는 거. c'est trop bon. 세트호모. 그다음에 그리고 스큐랑 succulent 그리고 délicieux. 딜리셔스. 이걸 왜 얘는 이거 하지? délicieux. 국밥 문화라 이게 숟가락 젓가락인데 이렇게 딱 먹고 젓가락 넣고 그게 좀 중국 맛있다 이런 단어는 중국어로 하면 한 好吃 아니면 그냥 真香 네, 향 그냥 향기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중국 그 맛은 단어 좀 많아서 맵다 이런 단어는 중국어로 하면 라. 근데 한국 노래 중에 그 빛이 그는 무슨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가르쳐 줄 때는 이 노래 볼 때는 진짜 효과 제일 좋아. 근데 맵다 이렇게 배우면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빠르게. 그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네,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맵길래. 기가 그러잖아. 배우니까. 알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음아이나 오이시 두 가지 있는데 오이시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쓰고 음아이는 남자. 음아이를 남자들이 많이 쓰고 근데 쓰는 말투 그 오이시 그다음에 오이시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냥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여자 그냥 먹으면 오이시 하면서 정말 맛있을 때. 오이시 남자 음아이는 이게 음아이를 할 때 이까지 안 해요. 엄마 하고 이거 참 일본 분들 리액션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똑같잖아 거의. 리액션이 좋아. 우리나라는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그 진짜 말을 안 해요. 말할 때마다 말을 안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계속 있어요. 맛있다는 말이 없진 않잖아.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이제 손으로 먹으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빨아 먹으면 아이에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조금 이제 달콤한 맛이나 좀 튀거나 막 이렇게 상쾌한 맛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말 안 하려고. 자 독일 들어볼까요? 독일은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조금 더 점잖게 얼마나 밋밋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재미없으시겠네요. 저희 1단계는 약간 적당히 맛있을 때. 1단계는 레카
레카. Lecker, give me some more. 2단계는 와, wirklich lecker. 계속 레카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하네. 맛의 끝. 신부의 한 입. 신부의 한 입. 진짜 녹이사. 지어내지 말고. 맨 마지막. 한 단계. 저보고 한번 했었어. 하나, 둘, 셋. 와, wirklich köstlich. 귀여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되게 건전한 느낌. 네, 좀 점잖은 느낌. 아 웃기다. 러시아 말도 있나요? 러시아 말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네팔이랑 특히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맛있다라는 형용사가 있긴 하죠.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거 딱 끝까지 싹 먹어야 돼요. 그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네팔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남녀 연인끼리는 맛있는 데 가서 맛있게 먹고 자기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진짜? 젊은 연인들도? 음식의 얘기는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다 긁어 먹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오늘 뭐 먹을까 얘기 안 해요? 아니 좀 알아서 왜 코스를 정해야지. 막상게 먹는 얘기라고 그래. 먹고 나와서도 맛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식 얘기를 왜 하려고?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막 싸우면은 아니 굳이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가면 먹는 동안은 데이트할 때도 말을 잘 안 해요?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주 하죠. 근데 음식의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맛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맛없거나 이 극단적인 경우에만 약간 뭐 1분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1분 동안. 1분 시간 자 지금부터 시작! 얼마나 맛있으면 진짜 되게 맛있어. 그만해 이거 이걸 다 하고 싶은데. 엘리아는 되게 특이하다. 그게 아니 문화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는 좀 맞춰줘요. 처음에 놀랬을 거 아니에요. 전 처음에 진짜 많이 놀랬고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왜 먹방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얘기가 안 되는 게 식당에 들어가려고 밥을 먹으러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절대 이해가 안 돼. 정말? 밥을 먹으러 줄 서? 딴 데 가면 되지. 잠깐만요. 근데 일리아는 제가 볼 때 조금 음식에 관심이 근데 아니 그거 러시아 사람들 다 그래요. 없어요. 러시아 전체 얘기예요. 네, 우리 엄마도 한국에 왔을 때는 진짜 충격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줄 서? 막 되게 충격 받으셨어요.